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의 MC 이선주입니다. 항생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방송으로 접하기 힘드셨던 분들, 또 항생 전략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항생 프로그램 북두칠성의 절대항생과 함께 현명한 항생거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항생뿐 아니라 해외 선물에 대해서 관심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아직 쉽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바로 항생 튜토리얼 시간인데요. 자, 하나금융투자 김호균 차장과 함께 항생 및 해외 선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시간에는 해외 선물에 대해서 좀 개념 같은 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외에도 또 다른 또 해외 선물의 여러 가지 매력이나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 전에 지금 오늘 새벽에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를 했어요. 속보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 상황이 어떤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네. 출근하면서 이제 뭐 북한 미사일 이런 실검을 보고 좀 화들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시장은 좀 학습효과라고 하죠. 크게 동요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은 선물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선물장은 거의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1시간 휴장 외에 거래가 되는데, 미국 선물 시장을 봤을 때는 약간의 하락은 있었지만 크게 낙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국내 장시도 미국에 비해서 조금 더 영향을 받을 거라 보여졌지만 코스피 보시다시피 큰 폭의 하락은 아닌 모습입니다. 오히려 기존의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 위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시장의 우려를 조금 낮추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학습 효과들이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이제 북미 간 어떤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주고받는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줬을 때 시장이 새로운 이벤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즉시 증시가 미국 위주로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정부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속보 전달도 지금 했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시 항생 튜토리얼 시간으로 돌아와서요. 해외 선물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항생 지수 선물을 포함해서 해외 선물에 또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해외 선물만의 매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짧게나마 항생 튜토리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항생 선물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해외 선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선물은 현존하는 금융시장,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발달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로는 일단은 증거금이 다른 시장에 비해 낮고요. 다른 선물 시장에 비해 낮고 높은 레버리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글로벌 투자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증거금이 낮고 레버리지가 높다는 점을 꼭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따르는 상품에 비해서 국내 선물 같은 경우도 기본 예탁금이 거의 이제 신규 투자자 같은 3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은 기본 예탁금 제도가 없고요. 상품별 증거금인데 그 증거금이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투자 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투자 아이디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 효율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투자 아이디어를 그 시장을 통해서 다 실현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G2로서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올해 많이 올랐지만 저평가를 받는다고 판단하는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전략을 롱숏 전략으로 활용해서 S&P 지수를 매도하고 항생 혹은 차이나 FTSE A50 지수를 매수하는 롱숏 전략으로 투자했을 때 약간 시장 중립적으로 이 고평가와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도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밖에 상품 시장과 금리, 통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안전자산 소멸 현상에 대한 대응 같은 것들이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이 변동성과 레버리지를 선호하는 파생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트레이딩 시장이라는 건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도 신용 투자라든가 담보를 이용해서 레버리지 투자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밖에 실제로 이제 파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변동성과 레버리지를 매우 선호하게 됩니다. 높은 변동성과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해외 선물은 이런 변동성, 레버리지 측면에서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생 같은 경우는 국내 선물 투자들이 많이 넘어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변동성 부분입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일일 변동폭도 좀 제한적이고 거래량도 많이 줄은 상황이지만 항생 선물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풍부하고 변동성이 무엇보다 장중에서 좋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활용하셔서 이런 이제 파생 투자자 기준으로는 트레이딩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항생 지수 선물 포함해서 해외 선물에 대해서 눈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이유로 높은 변동성, 레버리지 그리고 낮은 증거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김호균 차장과 함께 항생 튜토리얼 시간 함께 해봤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와 함께 본격적인 항생 거래 시작할 텐데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항생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영상을 통해서 먼저 여건문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 항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 항생에서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서 인사하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새벽에 북한 미사일 발사가 하면서 그 정부가 강력 규탄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제가 그제 말씀드렸죠. 분명히 해외 시황 말씀드릴 때 유해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했다. 제재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그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때 당시 이제 원유 공급은 현 수준에서 동결을 했으나 정유 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로 좀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섬유 제품 수출 금지와 해외 노동자 고용 제한도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장일치한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정보장위원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했고 북한은 그 제재를 가하고 나서 이틀 뒤에 현재 일본 상공을 지나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걸로 보이는데, 이때 당시 내가 말씀드린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은, 네.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해서는 어렵다. 준비가, 이전에 너무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렵고요. 해봤자 탄도미사일이다. 근데 올해만 수요일날 말씀드릴 때 22발이었어요. 올해 22발이었는데, 벌써 22발인데, 오늘 또 쓰면서 23발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국내 선물이 그렇게 하방세,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하게 흐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벌써 23발 샀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11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네. 11번째요? 네. 그래요? 제가 보는 기사랑 좀 다른데, 어쨌든 간에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학습효과라고 하죠. 이전에서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효과로, 그렇게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주지 않지만,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남아있다.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대응은 완화도 됐고 남아있다. 왔다 갔다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릴 가능성 많기 때문에 좀 짧게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처럼 게릴라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국내 선물장 보시면요. 네. 국내 선물 위아래로 지금... 계속 네. 흔드는 모습으로 현재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네. 위아래로 계속 흔드는 모습으로 확인되고요. 매도세로 좀 나올 듯 하지만은 이전에서 지지받으면서 또 반등 움직임이 나오면서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요. 하방세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하락세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저희는 이제 추세 추종을 하는 매매 전략을 쓰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세력에 대해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먼저 예측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일단 관망세를 좀 위아래로 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망세 위주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북한 미사일 발사가 바로 당일인 새벽에 발생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을 보더라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625억 개 정도 가량의 순매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전일에 비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선물 시장도 좀 더 추세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게 좀 상황을 봤고요. 전날 저희가 이제 거래를 했을 때 좋은 성과를 얻었잖아요. 방송 중에 24틱의 네. 그 이익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어서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됐는지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제가 복귀를 좀 띄워드릴게요. 어제 2번 정도 더 진입을 했고요. 2번이나 그 뒤로 진입을 하셨군요. 예, 이후에 2번 정도 진입을 했고요. 지금 이제 움직임 보시면은 어제 항생이었죠. 항생에서 그 리딩 시간에 항생 27780에서 일단은 첫 시작을 어제 손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22틱 손실 하셨죠. 매도 진입을 하셔서. 네, 매도 진입했다가 손실 났었는데 그 이후에 매수 추세 13 라인 벗어나는 거 확인하고요. 13 라인 벗어나는 거 확인하고 매수 추세 추종을 하는 거죠. 추세 추종을 하기 때문에 매수 추세로 나오면서 13에서 지지 역할을 하면서 1차 청사, 2차 청사까지 가면서 24틱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거뒀고요. 네. 어제 그 이후에 2번 정도 더 진입을 했습니다. 네. 매도 추세로 일단은 80과 그리고 60 라인, 50 라인을 벗어나서 지지 역할을 할 줄 알고 매도로 대응했었는데 아쉽게도 이 지지 역할 붕괴되면서 첫 진입은 방송 끝난 다음에 일단 손실로 20틱 정도 손실로 시작을 했고요. 네. 하지만 여전히 매도 추세로 현재 남아있는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80 저항대에서 매도로 대응하면서 손절효과 건들지 않고 이전에서 지지받으면서 방금 전에 있었던 손실 금액을 회복하면서 어제 마무리 총 4번 진입해서요. 총 24틱 정도 수익 거두고 빠져나왔습니다.
네, 매도와 매수 추세 계속해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잘 그 추세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도 확실히 하시면서 또 적절하게 타이밍을 잡으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오늘도 본격적으로 항생 거래 좀 이따 시작할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 일단 항생 시초가는요. 네. 항생 시초가는 지금 보시면은 27723에 잡혔고요. 항생 시초가 27723에 잡혔고요. 네. 오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장 개장하자마자 바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세를 가지면서 오늘의 진짜 흐름이 무엇인지 기다리면서 그 흐름 나오면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항생에서 좋은 수익, 금요일날 기분 좋게 좋은 수익 만들고 싶습니다. 일단은 관망세 가지고요. 진입자리 나오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주말에 기분 좋게 보내시기 위해서 오늘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생 시초가는 27,723으로 잡으셨고 좀 더 관망세를 보시면서 매도 추세인지 매수 추세인지를 살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관망세 가지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제가 어제 이번 주에 대한 수익 금액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 금액이라기보다는 이제 틱수죠. 해외 선물 기준으로 해서 국내 선물 제외하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 기준으로 해서 틱수로 하면은 지금 현재 약 한 120틱 정도, 120틱 정도 지금 수익을 거뒀습니다. 많은 수익을 얻으셨네요. 네. 네네. 어제 마이너스 6틱 정도 손실 마감했고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적으로 수익 마감하면서 현재 약 118틱인가 정도 돼요. 네. 오늘 항생에서 저는 목표 수익 금액을 항생에서 60틱에서 50틱에서 60틱 정도 수익 거둔 다음에 거의 200틱 정도 수익을 목표로 매주 좀 목표 금액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100틱 기준으로 보시면은 항생 같은 경우에는 홍콩 달러로 50불이죠. 그리고 크루드 오일과 골드는 미국 달러로 10불이고요. 대략적으로 7,000원에서 많게는 12,000원, 13,000원까지 보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8,000원에서 만원 정도 보시면은 100틱이면은 100만 원이고요. 네. 거기서 두 계약 대행하면 2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틱당 10,000원 정도로고 10,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숫자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또 회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전문가님의 조언대로 하시면 또 위험 손실 범위 안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 종목당 홍콩은 항생 지수는 홍콩 달러 50불이고요. 네. 크루드 오일 골드는 미국 달러 10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정보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틱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실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네. 하시는 분들도 그런 정보 제공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한 틱당 가치를 정확히 알면은 좀 더 몰입해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을 그냥 직접 거래를 안 하시더라도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숫자 계산이 되니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또 항생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나요? 어떤가요? 이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이 항생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이 워낙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을 대응하기보다는 항생의 자체적인 움직임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어땠나요? 예전에도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영향을 좀 안 받았었나요? 올해 상반기 쪽에서는 그래도 영향을 좀 받았는데 네. 이번에 최근에 핵실험 때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네. 많이 받았는데 완화되자마자 바로 또 회복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뉴스 이벤트를 가지고 매매에 참고를 하는 거 정도는 좋지만은 그 기준으로 대응을 하다가는 바로 회복하거나 아니면은 이상적인 움직임이 나올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벤트를 보고 대응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체적인 움직임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또 정확히 추세를 읽으면서 한다면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물론 영향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미비하게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항생 상황 좀 살펴볼까요? 자, 현재 항생이요. 시초가에서 지지받으면서 내려왔고요. 밑에 있는 저항대 27690 라인에서 저항대 역시 돌파하면서 흐름 나오는데요. 오늘 첫 자리 진입 자리를 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자리 진입 자리 드리려고 하는데 반등 받아서 좀 올라오는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밑에 있는 저항대를 제가 27690으로 잡았죠. 네. 일단 90 정도까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움직임 보이는데요. 일단 보이시는 어제 최저점은 27666입니다. 그렇죠? 네. 27666인데 일단 저점에는 어느 정도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중간 저항대까지 올라오면은 시초가 전에서요. 중간 저항대까지 올라오면은 매도로 대응하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네. 276 저는 27698에서요.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항생. 네, 27,698에서 매도로 대응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손절효과는 스무틱이고요. 네. 27698에서 매도로 대응하고 손절효과 스무틱이고 입절효과는 마찬가지로 27678로 스무틱 정도로 보면서 1차 청산 보도록 하고요. 네. 2차 청산은 제가 자 체결됐고요. 지금 잘 네. 버텨야 됩니다. 네. 1차 청산 자리 27,678 체결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손절효과는 일단은 스무틱으로 18까지 27618까지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서 좀 지지받으면서 하방세 나오는 건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손절효과를 일단은 너무 18이면은 저항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손절효과를 22틱으로 올려서 27720까지 볼게요. 22틱으로 리스크 관리 27720까지 리스크 관리 수정하도록 하고요. 네. 1차 청산 자리는 27678로 그대로 홀딩 해주시고 2차 청산 자리는 저는 27668로 10틱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7,720 22틱 손절효과 보셨고요. 1차 청산 자리는 27,678 그리고 2차 청산 자리는 27,660 죄송합니다. 1차 청산 자리가 27,678이고요. 2차 청산 자리는 27,668 맞죠? 네. 1차 청산 자리는 27678이고요. 2차 청산 자리는 27668입니다. 네. 지금 밀어주면서 중간 저항대죠. 시초가는 27723이었고요. 제가 대충 2호에 그어뒀고요. 네. 시초가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떨어진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매도 추세에 좀 신뢰성이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보이고요. 여기서 반등 받는 움직임을 일단은 90 라인대, 27690 저항대를 뚫고 하방세 나왔기 때문에 매도로 움직임을 보되 아무래도 밑에 있는 어제 저점 근처이기 때문에 반등을 좀 더 받을 걸 예상해서 시초가와 27690 라인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중간 저항대 27698이죠. 27698에서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27700인데 두 틱 전에서 체결돼야 되기 때문에 98로 현재 들어갔고 손절효과는 27620 거의 시초가 근처까지 전고점까지 주도록 하고요. 1차 청산은 27678 그리고 2차 청산은 27668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어주면서 하방세 나오는 거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렇죠. 지켜보면서 매도 진입을 하신 거를 어떻게 지금 추이가 될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변동폭이 좀 컸던 편인가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잘 나왔죠. 네. 어제 흐름 잘 나오면서 자 밑에 이제 분봉을 보시면요. 어제 흐름이 위아래로 좀 흔드는 모습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매도 추세로 오후장까지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 좀 회복하는 모습 보였지만 결국에는 시초가보다는 밑에 하방세로 종가로 마무리를 지은 걸로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지와 저항대, 그리고 잘 구별해 가면서 움직임 나왔기 때문에, 시장 대응하기 괜찮은 움직임이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 해외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좋은 움직임이었는데,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굉장히 지지부진했고요. 어제 특히 크루드 오일이 움직임이 좀 잘 나온 모습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했고요. 네. 지금 관망세 가지면서 어제에 대한 제가 복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제에 대한 복귀인데, 어제 일단은 크루드 오일이요. 네. 크루드 오일이 워낙 매수 추세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전에서, 50.34로 되어 있는데, 34 정도, 저는 33 정도 봤고요. 33에서 지지받고 올라올 거로 봤어요. 이전에서 계속 매수 추세로 올라왔었습니다. 이전에서 계속 매수 추세로 올라왔었는데, 그 전에서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위에 있는, 고점 눌러주면서, 맨 처음에 제가 그어놨던 저항선이 지지 역할을 하는 것까지 기다렸고요. 네. 33에서 매수로 대응하면서 총산자리 10틱 정도 수익 거뒀고요. 어제 크루드 오일 매수 추세로 나와서 대응했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서 제가 이제 골드로 또 대응을 했습니다. 네. 골드로 이제 해외 선물장에서 대응을 했는데. 다양하게 이렇게 하셨네요. 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청사까지 봤는데요. 6.4 저항대를 벗어나면서, 매수 추세로 나왔고요. 그 이전에서 지지 받기 전에 일부러 달러 약세가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아서 예상보다는 좀 위로 잡고, 7.3에서 매수로 대응했고요. 다행히 손절업과 밑에 있는 6.4에서 지지 받으면서 상방세 나오면서 8.3에서 10틱 수익, 2차 청산에서 7틱 수익으로 거두면서 어제 해외 선물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그리고 골드까지도 좋은 수익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오늘장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지금 떴는데요. 청와대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해서 외교적, 군사적 강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속보가 지금 떴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국내 선물 시장에 바로 영향을 끼치진 않나요? 영향이 바로 있다기보다는요. 네. 바로 있는 것보다는 영향 자체가 뉴스 이벤트는 어쨌든 간에 참고를 하시는 거지, 시장에 대해서 거기에서, 대응하니까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강화되겠다 해서 지금 매도로 들어가는, 매매 방식은 올바르지 않고요. 네. 참고를 하되 정말로 국내 선물이 그 방향성대로 흘러갈 때, 그때 확인하고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미리 대응할 필요 없고, 뉴스 이벤트는 참고를 하시고요. 시장에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 뉴스 이벤트들이 생기면은, 뉴스를 확인하고 차트를 보면 늦습니다. 차트를 보고 있으면요, 뭔가 특이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움직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요. 네. 참고를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거는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국내 선물시장 같은 경우 뉴스를 보고 바로 대응하면 늦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약간 이상한 점이 있다. 그럴 때 또 뉴스를 다시 확인해보는 그런 순서의 좀 유동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근데 바로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국내 선물시장 또 현재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국내 시장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맨 처음에 북한 탄도미사일 발표되면서 저는 좀 하방세로 벗었는데, 네. 이내 회복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위아래로 좀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국내 선물 대응을 오늘 하려면은 북한 탄도미사일 뉴스 이벤트를 보고 매도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은 분명한 저항대와 지지 역할을 구별하면서 저항선 뚫리거나 매도라고 하면은 밑에 있는 저항선 312 지금 10 라인 때 뚫리면서 매도 추세로 나올 때 그 이후에 지지받는 역할을 어디서 받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보통 저항선이 바로 그 다음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312 10 뚫자마자 312 10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저는 좀 좋다고 생각 들고요. 현재 312 75와 312 10에 계속 물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벗어나면은 매도세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312.10에서 10에서 매도 대응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확실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항생 선물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어떤가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항생은요 지금 2772호죠. 저희 시초가 근처와 그리고 276, 90 저항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살짝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0 라인대에 떨어지면서 밀어주면요. 저희 1차 청산 자리까지는 276, 78 라인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 거라 보이고요.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서 밀어줘야지 흐름 잘 나온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차 청산하면은 반등 받을 때 27698로 들어가져 있는 자 1차 청산 했습니다 방금. 네, 방금 1차 청산 됐습니다. 자, 네, 1차 청산 했고요. 2차 청산은 27668인데 여기서 90 이전에서 지지 받으면서 하방세가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반등 받으면은 27698에서 본청으로 잡으면서 빠져나오겠습니다. 네, 27,698에서 매도로 대응하셔서요. 1차 청산 27,678에서 청산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네. 항생도 움직임이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반등을 예상보다 많이 받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1차 청산 주고 나서 저점에서 반등 받으면서 일단은 2차 청산까지는 못 보고요. 본청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현재 오늘 첫 진입 27698에서 매도 대응하면서 78로 플러스 20틱 정도로 오늘 시작합니다. 네. 네. 첫 출발이 좋네요. 20틱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요. 2차 청산 자리는 아쉽게도 또 바로 방향이 바뀌면서 다시 새로운 진입 자리 관망세 가지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0틱으로 1차 청산 자리 27,678에서 네, 수익을 얻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에 또 상해 종합지수가 나왔는데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0.19% 하락한 3,365.15포인트로 시작을 했고요. 항생지수도 역시 약보합권 출발을 해서 0.15% 하락한 27,736.60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네, 저희는 수익을 얻으면서 이와 상관없이 또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아쉬운 게 네. 1차 청산 좀 아쉬운 게요. 1차 청산하고 276, 78에서 청산하고 그 저점 반등이 저희 진입반 호가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2차 청산까지 못 봤죠. 네. 좀 아쉽네요. 그 이후에 바로 또 하락세 나오면서 저점 갱신하면서 현재 최저점 27642까지 갱신했거든요. 네. 이 반등 움직임에 대해서 좀 아쉬운데. 네. 많이 아쉽겠지만 그래도 좋은 출발 보였으니까. 네. 네. 그것도 그런 것까지 다. 네. 그 이후에 반등 움직임 나올 때 2차 청산 볼 때는요 무조건 본청으로 잡고요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리스크 관리에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매도 추세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눌리는 자리 일단은 지금 27665 정도로 보이고요. 네. 다시 한번 진입 자리 보면서 관망세 좀 가지고 강하게 흐름 나오고 있지만은 조정받는 구간, 저항선이 지지 역할을 하는 구간에서 저희는 매도로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저항선이 지지로 바뀌는 구간에서 다시 매도로 대응할 것 같다고 매도 추세가 강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아쉬워하세요. 왜냐하면 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1차 청산에서 20틱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첫 스타트가 좋기 때문에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분 좋게 시청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항생 관망 후 다시 매도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지금 크게 계속해서 매도 추세가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조금 오래 지켜보기보다는 바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뭐 흐름이 워낙 잘 나오면은 네. 대응하면은 좋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네. 하지만은 저희가 대응할 때 그 반등 움직임까지 반등을 언제 받을지 분명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전에 바로 어제에 있었던 과거의 이력들 중에서 바로 어제에 있었던 지지와 저항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오늘장에서 유효하게 움직일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저항대를 그어놓고 그 전일이나 그제 움직임을 확인하고 만약에 유효하다면은 저항선을 긋고, 저항선은 이제 전저점과 전고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렉틱 기준으로요. 네. 전저점과 전고점 기준으로 저항선을 그때 이틀 전에 3일 전에도 그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았는지 지지를 받았는지 확인하면은 그 저항선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그어놓고 오늘장에 대해서도 그 저항선 움직이는 라인에서 지지 역할을 하고 저항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그어놨던 그 라인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항생이 매도 추세가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눌림 맞는 자리를 제가 좀 보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지금 항생 하방세 나오고 있죠. 네. 하방세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두 번째 진입 자리 바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아쉽네요. 2차선 선까지 못 와서 좀 아쉬운데 네. 지금 흐름 나올 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고 대응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2740에서 한 번 더 지지 맞으면서 떨어진 모습인데 저는 조금 더 올라오면은 대응을 할 생각이에요. 네. 어디 정도냐면은 27568에서 항생 27568에서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27,568에서 매도로 대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손저로가는 20개면은 88이죠. 네. 88 저항대 보면은 88 저항대면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체결되고 나서 제가 리스크 호가 말씀해 드리고요. 일단은 손저로가는 20개, 기본으로 20개 잡고 27568에서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7,568에서 매도 대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동안에 시청자 질문이 들어와서요. 6699님께서 시청자 질문 해주셨습니다. 항생 지수도 외국인 기관 움직임에 따라 판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장에 집중하느라 못 들었네요. 네네네. 항생 지수도 그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네. 항생 시장에서는 항생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홍콩 주식시장에 당연히 우량 종목 대상으로 항생 지수를 계산이 돼서 지수로 움직임 나오는 건데, 항생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많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증권, 외국인 투자자들 당연히 있으면서 국내 선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차이 없고요. 네. 국내 선물보다는 추세가 좀 더 잘 나오고 변동성도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국내 선물보다는 훨씬 더 큰 시장이죠. 네. 국내 선물보다는 훨씬 더 큰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도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영향받습니다. 국내 선물과 똑같습니다. 네, 국내 선물과 비슷하게 영향받는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조금씩 또 움직이고 있죠? 예, 반등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27568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63까지 올라오면서 아쉽게도 68까지는 못 올라온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 이전에서 좀 지지받고 좀 하방세로 나왔는데 만약에 저점 갱신하고 떨어지면은 일단은 취소하고 다시 한번 진입자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다시 지금 진입자리를 잡아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왔어요. 392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대표님, 선물 매매 시 이른바 물타기라고 하죠. 이렇게 했을 경우 승률이 좀 더 좋아지는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국내 선물장 있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도 여론이 나오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워낙 많이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 거다라고
뉴스 이벤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선물 오늘장도 현재 위아래로 많이 쳐대고 있는 모습이면은 물타기처럼 평단가 낮추면서 대응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하고요. 네. 기존 원칙을 고수하자면은 물타기는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하는 저희가 원하는 진입 자리까지 오면은 거기에서 원래 목표했던 금액 청산 효과를 올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저항선 이전에서 지지를 뚫어버리고 손절효과, 리스크 관리까지 오면은 당연하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원래적으로 위아래로 흔드는 장 아니면은 원칙을 고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답변이 잘 되셨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항생시장 살펴볼 텐데요. 자, 처음에 시초가를 27,723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수익 20틱 정도 받고요. 이제 두 번째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또 흐름이 바뀌면서 새로 진입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 상황은 또 어떤가요? 지금 정말 아쉬운 게요. 네. 저희가 항생 27568에서 매도로 대응했는데 67까지 올라오고 내려갔네요. 그렇죠? 네. 67까지 올라오고 아쉽네요. 내려갔는데 네. 이 한 픽 차이가 좀 아쉽긴 하지만은 일단은 어쩔 수 없죠. 체결이 안 되면요. 그냥 보내야 되고요. 어차피 11시 이후에도 또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시 40분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습니다. 장 움직인 지 30분밖에 안 됐으니까요. 좀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보통적으로 제가 주간 리딩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보는데 네. 보통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진입을 합니다. 보통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진입하니까 체결 안 됐다고 조바심 가지면서 따라 들어가지 말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진입자리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강하게 매도 추세가 이뤄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저점 뚫려서요. 네. 27568에 대응되어 있는 포지션 취소하고 다시 한번 진입자리 잡겠습니다. 좀 아쉽네요. 네. 한 픽 차이로 체결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네, 아쉽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매도 추세가 됐다가 좀 잠시 또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또 이렇게 계속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타이밍을 잘 잡으셔가지고 발빠르게 또 진입 자리를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속보는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7008님께서 또 시청자 질문을 해주셨어요. 오늘 질문이 많이 들어오네요. 국내 선물 만기 후에 오늘장 후폭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네. 없고요. 네. 없고요. 네, 지금 국내 선물이요. 오늘 또 금요일이라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없어요. 지금 네. 딱 왼쪽 화면이 국내 선물이고요. 오른쪽 장이 지금 항생 지수입니다. 누가 봐도 항생이 훨씬 더 추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럴 때는 국내 선물 하지 마시고 항생으로 대응하는 게 더 좋습니다. 국내 선물 지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지금 20틱으로 보고 있는데 20틱으로 짧게 보는데도 움직임이 31275와 31210에서 계속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 보이는데 항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강하게 매도 추세가 나오고 있고 지금 살짝 조정받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네. 이럴 때는 안 되는 시장 국내 선물 부여잡지 마시고요. 같은 그 낮 시간대에 거래 가능한 항생으로 추세 나올 때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국내 선물은 오늘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좋아 보입니다. 네, 항생이 좀 더 시장의 상황이 활발하기 때문에 국내 선물보다는 해외 선물, 그중에서도 낮 시간 거래가 가능한 항생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항생 지수 선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거기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이렇게 또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 해외 선물 중에서 낮 시간 거래 가능하다는 점이 항생 지수 선물의 매력이니까요. 요즘 또 잘 참고하셔서 거래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좀 이제 70 라인 때 저희가 68 라인 때에서 진입을 했었는데 취소 잘했죠. 네. 이전에서 살짝 건들면서 내려왔지만 다시 또 70 이상으로 지금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요. 지금은
지금은 바로 대응하는 것보다 올라왔다고 대응하는 것보다 27570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세 가지면서 다시 한번 지름자리 보는 게 좋고요. 저는 그 위에 있는 저항대 27625에서 276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왔을 때 움직임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저는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볼게요. 네, 27,625에서 27,630 이쪽에 올라오면은 그때 진입을 확실히 결정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보면은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께서 좀 신중하게 자리를 잡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니까 좀 더 확실한 그런 추세, 확실한 느낌이 오셨을 때 이제 바로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이런 점도 참고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항생의 움직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른데 제가 절대 급하게 막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앵커님 제가 급해 보이나요? 아니요. 천천히 확실해질 때 이제 바로 진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죠.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항생이라는 종목이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데 빠르다고 해서 저희가 막 정신없게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히려 빠른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를 구별하기 쉽고요. 그리고 진입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추천 저항대 있죠? 네. 추천 저항 라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저항 자리를 잡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또 제가 전문가 방송 땡TV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오셔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저항 라인 그리고 추천하는 현재 세력의 움직임 같이 말씀드리니까 땡TV에서 오셔서 문의하셔서 저랑 같이 좀 항생에 대해서 좀 입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선물 오늘 정말 재미없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항생으로 대응하는 게 좋아요. 네. 또 금요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는데 금요일에는 좀 장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말에 또 이제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천천히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의 움직임이 적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네. 항생이 또 활발하게 움직임하면서 변동폭을 크게 또 갖고 있으니까요. 이런 점 재미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보통적으로 이제 무조건적인 100%의 확신은 아니지만 보통 금요일장에서는 국내 선물이 재미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반면에 항생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금요일이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선물 휘소장이 많기 때문에 국내 선물로 굳이 대응하는 것보다는 항생으로 대응하시면서 뭐 주간 그 매매 하실 때 국내 선물과 항생 선물을 같이 보시면서 흐름 잘 나오는 종목 선택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전략적인 접근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좀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 또한 그렇게 리딩하고 하면서 제가 혼자 또 매매하면서 그게 좋다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오이 투자라도 국내 선물과 항생지수 같이 병행하면서 하시면은 확실히 추세가 좀 더 보이실 겁니다. 더불어서 국내 선물 움직임을 항생에 참고하셔도 되고요. 항생지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때 국내 선물도 그 방향성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상관지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움직임도 있으니까 잘 나오는 움직임 선택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좀 옳은 방법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곧 마칠 시간이 돼서요. 이제 다음 주 장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들어보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은 한 번밖에 진입을 못했네요. 네, 대신에 수익을 얻었으니까요. 네, 네네네. 위험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매도 투자가 좀 잘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체결 자리가 안 와서 체결을 못했고요. 안 되고 마면은 그냥 보내죠. 다음에 네. 또 흐름 나오면 대응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장은 대응하지 마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오전장에서 흐름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서 항생을 굳이 대응하지 마시고요. 오전장 오후 1시 이전에서 아니면 12시 반까지 현재 움직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고요. 오후장은 오늘 쉬시는 게 아마 제 예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흐름이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오후장은 좀 더 쉬면서 하고요. 그러면 오늘 또 매매 전략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리딩은 쌤TV에서 제가 네.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오전 10시부터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